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과학학습 네 번째 시간 기초 다지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시작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초를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 과학학습 문제는 특히 기초가 부실하면 나중에 굉장히 그 개념 잡기가 힘드니까 다시 뭐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셔튼 교조의 챕터 4에 해당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내용을 보면 폴리시 이터레이션과 밸류 이터레이션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밸류 문제를 다루는 문제고 13장에 있는 이거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밸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13장에는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다루는 문제다 이런 걸 아시고,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밸류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는 벨만 이퀘이션을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벨만 이퀘이션을 다룬다는 얘기는 가치를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치 함수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가 5x5 그리드에서 뭐 초기치는 다 제로로 생각하고 요 자리를 2x2 요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처음엔 다 밸류 값이 제로예요. 제로인데 파원 경로를 이렇게 따라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 뭡니까? 벨만 이퀘이션이 V는 R 값에다가 보상 값에다가 디스카운트해서 그 다음 값에 저 가치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사이트에 이리 와서 감마의 제곱에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끝까지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파이 원 경로를 따라가 보면 첫 번째는 제로고, 그다음 요 자리가 0.9니까 0.9 곱하기 제로고, 요 두 번 건너서니까 0.9의 제곱이 됩니다. 요 자리는 가치가 제로예요. 초기 값이니까. 그 다음 자리 한 번 더 가보니까 0.9의 3승이에요. 초기 값 제로예요. 이렇게 와서 제일 마지막까지 오면은 요 자리가 1을 딱 만나게 되는 순간 0.9의 6승의 1이 돼요. 그러면 이 자리가 요 파이 경로를 따라왔을 때에 요 자리가 파이 경로를 따라왔을 때에 값이 0.53141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예요. 파원 경로일 때. 그 파이2 경로일 때도 보면은 비슷해요. 이 초기값 제로니까 제로 뭐 이렇게 제로 오다가 여섯 번째 1을 만나니까 9의 6승이 돼서 0.53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파이3 경로를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위로 경로를 잘못 찾은 거죠. 위로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화살표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까지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는. 화살표가 8배를 건너뛰었으니까 디스카운트가 8층이 되는 거예요. 0.43이에요. 그러면 파이3로 갔을 때 V값 0.43이에요. 또 파이4로 왔을 때도 화살표가 8개예요. 0.43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무슨 경로가 제일 좋나 하면은 파이1과 파이2가 값이 같아요. 같은 게 여기 옵티멀 밸류 펑션, 밸류 팔리시, 옵티멀 팔리시예요. 옵티멀 팔리시. 그러면 이 자리의 가치는 에버리지를 하라는 거예요. 경로가 4개니까 파이1, 파이2, 파이3, 파이4로 해서 에버리지를 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한번 딱 해보니까 이 S2 자리가 0이었는데 0.48로 변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벨만 처음에 S2의 그 밸류 값이 이니셜 값이 제로였는데 K 이꼴 1을 한번 도우니까 이게 S의 뭐를 칩시다. VS의 2x2 자리가 평균값이 0.48이 된 거예요. 그러면 K가 2일 때는 한 번 더 돌면, 별만 한 번 더 풀면 이 제로 대신에 0.48을 넣어야 돼요. 0.48 값을. 그러면 또 값이 변해요. 그럼 0. 예를 들어 47로 변했다. K가 3일, 3번 벨만 이렇게 풀면은 어떻게 해서 0.46 오더니만 0.4599 쭉 수렴해서
4, 5, 9, 9, 9 해서 결국 0.6으로 수렴했다. K 값이 많이 돌면은. 이게 이터레이션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터레이션 해서 모든 자리값을 매기는 거. 그래서 이게 연산량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렇게 연산량이 다 많으면 이 자리값을 다 매겨줘요. 각 바둑판에 모든 자리에 대해서 값을 다 매겨주면 경로 찾기는 쉽잖아요. 펄스를 찾기 쉽잖아요. 높은 자리만 찾아가면 되니까. 그게 뭐냐. 모든 자리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 작업. 이게 이터레이션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근데 만약에 오른쪽처럼 함정에 빠져가 마이너스를 쓰면 밸류 값이 다 변해요. 보상값을 어디에 주느냐. 마이너스를 주느냐, 여기에 또 1을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팔레시를 따라갈 때마다 밸류 값이 변하고 이걸 에버리지 않는 값이 이 자리의 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반복해서 이 수렴할 때까지 푼다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 대해서. 연산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이걸 원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있는데 어떤 자리에 왔어요. 어떤 자리가 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 5, 6, 7, 8, 9 뭐 이렇게 12까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12개의 밴딧 암이 있는 것처럼 12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밸류 값을 정했지만은 네가 어디로 갈래라고는 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나는 가장 높은 값으로 갈래 하는 것이 그리드 방법이에요. 그리드가 탐욕지기라니까 가장 높은 값으로 갈래 하는 게 탐욕지기인 거예요. 이게 그리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스텝 나가는데 이 자리, 파란색 자리, 이 주가 다 지뢰받치면 우리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가 가장 좋은 자리로 왔는데 이게 막 고마우면 폭탄 맞아가지고 지뢰밭으로 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값을 찾아가도 목표에 못 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스텝만 봤기 때문에, 멀리 못 봤기 때문에. 숏텀에 대해서는 좋지만 롱텀 결국은 못 도달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와보면 이 값은 원스텝은 작지만 다음 스텝에서 목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할 때 10번은 한 스텝 가봐서 제일 좋은 스텝으로 9번 가고 한 번은 비상탈출구로 해서 네가 나가보라 이런 얘기예요. 한 번 여기 나오는 게 입실론 그리드 방법이고 9번 나오는 게 이 그리드 방법입니다. 한 번 나오는 게 이게 입실론 방법이고 이걸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그래요. 9번 나오는 쪽으로 나온 걸 갖다가 우리가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9대 1로 나눠 쓰는 거 아니면 8대 2로 할래. 7대 3을 하는 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 그레이드 월드에서 수치가 다 정해졌습니다. 벨만 이퀘이션에서 뭐 무시 반복에 의해서 수렴할 때까지 0.53, 뭐 0.6, 0.4, 0.7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행동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리는 좋지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는다요. 그럼 지시해 줄 수 없나? 지시하는 거를 네가 한번 밸류를 말해보라. 이게 Q 밸류라는 얘기예요. Q 밸류. Q 밸류 값은 조건 함수의 상태와 A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갈 때 하는 그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Q 값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4개가. Q1, Q2, Q3, Q4.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값 Qmax라는 거예요. 아구맥스 친다는 거예요. 아구맥스라는 얘기는 여러 개 있는 중에서, 여러 개 있는 Q 중에서 네가 제일 높은 값으로 가라. 원스텝만 봤을 때. 근데 90%는 10번 중에 9번 일로 오지만 한 번은 옆으로 세서 다른 비상탈출로 가보라. 이게 이제 엡실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밸류 문제나 Q 밸류 문제나 그리드와 엡실론 그리드 개념은 똑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밸류 문제 푸는 방법과 똑같이 Q 밸류 값을 구한다. 단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시트가 있으면 이게 밸류 같으면 액션이 4장이면 액션이 4개면은
이게 Q1, Q2, Q3 이렇게 액션 하나에 대해서 Q 값이 4가지가 나오니까 차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행동을 정해주는 거니까.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찾아간다. 아구메트로 간다. 이게 이제 옵티멀 폴리시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밸류 문제만을 주면 네가 행동을 못하니까 그 밸류 문제를 주면 밸류 값을 주면 네가 한번 둘러보고 높은 데로 갈래 이 말이나 Q 밸류 값이 높은 데로 갈래 같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밸류 문제는 행동 결정할 때 둘러보고 높은 값으로 간다. 둘러보고 Q 밸류는 그 자리에서 행동한다 이런 거예요. 높은 쪽으로 행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둘러보고 내가 높은 데로 갈래 이런 이야기나 Q 밸류가 네가 요러라고 지시한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의미입니다. 같다는 의미입니다. 개념이 잡히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입실론 그레이드와 차이 장단점 이런 거고 이제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DQN이고 ACN, A3C고 월드 모델이고 이미테이션 러닝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 4, 서턴의 챕터 4장에 해당되는 것은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챕터 4에 대한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밸류 문제를 다룬다. 밸류와 키밸류 문제를 다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고 뱅갈뱅갈 도는 걸 이제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뱅갈뱅갈 도는 이 폴리시 이터레이션이 이제 R 값이 자꾸 커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중간에서 잘라라. 중간에 잘라라 하는 걸 밸류 이터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했어야 됩니다. 밸류 이터레이션은 폴리시 이터레이션을 중간에 한번 자른 거다. 의미 없는 건 잘란 거다. 이렇게 밸류 이터레이션과 폴리시 이터레이션은 거의 같은 거예요. 폴리시 이터레이션과 밸류 이터레이션은 같은 건데 폴리시 이터레이션 중간에 자른 거예요. 폴리노미얼 다항식에서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4차 미분 있으면 1차 미분에서 잘라라. 마찬가지로 중간에 잘랐다. 이게 밸류 이터레이션 문제예요. 자, 그러면 폴리시 이터레이션 문제나 밸류 이터레이션 크게 같은 거다. 좀 우리가 컴퓨테이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밸류 이터레이션 썼다. 이런 얘기인데, 폴리시 이터레이션과 밸류 이터레이션 모두 다가 밸류를 푸는 문제인데, 벨마니케이션에 근거해서 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벨마니케이션 가지고 가치를 정하는데, 벨마니케이션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냐?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대부분 벨마니케이션 쓰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전혀 다르게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 챕터 13장에 나오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이 있다. 의외로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은 굉장히 좀 쉽다고 봐져요. 이거보다도. 잠깐만 설명하면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은 어떤 신경망이 있어 세타가 있을 때 세타가 예를 들어서 뭐 t 플러스 1 뭐 t 세타는 알파의 z 펑션에서 이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신경망을 업데이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신경망이 어떻게 업데이트되느냐? 보상의 합이 최대가 되게 업데이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상의 합이 최대가 되게 신경망을 업데이트하는데 그래드를 쓴다. 이 말은 뭔가 슈퍼바이저 러닝은 똑같아요. 우리가 신경망을 업데이트할 때 로스 값이 제일 최소화되는 값, 로스 값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신경망을 업데이트한다. 뭐로? 아담 오토마이즈로. 뭘 썼어? MSE나 크로스 엔터프라이를 썼어. 이 신경망을 로스 값을 최소화한다. 로스 값을 최소화한다는 말과 바꿔 얘기하면 보상 값을 최대로 한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슈퍼바이저 런닝으로 돌아온 거죠. 이 방법이 폴리시 그레이드 방법입니다. 그래서 폴리시 그레이드는 의외로 이해하기가 쉽고, 다이내믹 프로그램 이 부분이 좀 의외로 이해하기 힘들다. 별만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셔튼 교재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건 밸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폴리시 이터레이션과 밸류 이터레이션을 얘기하고 있고, 밸류 이터레이션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폴리시 이터레이션을 중간에 잘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은 벨만의 키를 푸는 문제,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는 큐 밸류를 구하는 문제. 이런 얘기인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는 밸류 문제를 푸는 문제고, 크게 이제 우리 강화학습을 푸는 또 다른 한 파트가 폴리시 그레디언트인데 챕터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폴리시 그레디언트 문제는 우리 슈퍼바이저 러닝에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라 하는 그 문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그 폴리시입니다. 그 폴리시하고 받을 보상값을 최대로 하는 말과 그렇게 보상값을 최대로 하라, 로스 값을 최소화하라 하는 문제가 같기 때문에 아담 오토마이저의 보호만 바꾸면 됩니다. 이게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내용입니다. 뭐 좀 두서없는 얘기지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초를 잘 잡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